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인데요. 연질, 경질, 반경질 이렇게 구분하는 거, 그거하고 폴리올에 관련된 사항,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이런 거를 강의를 안 했더니 이제 문의하시는 사람들이 이런 구분을 잘 못해가지고 저하고 소통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런 기초적인 내용들을 어디에서 공부하느냐 하는 의문들도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보여드리는 부분이 여기 TS 핸드북이라고 해서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금호 미스의학입니다. 금호 미스의학 홈페이지에 가보면 여기에 있어요. 여기 제품 소개 부분에 TS 핸드북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폴리우레탄 개요 해가지고 있고 이렇게 문서로 다운받아가지고 볼 수 있어요. 이 보시면 이렇게 폴리우레탄 개요의 서론부터 해서 폴리머란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MS 워드로 작성되어 있는 문서 형태로 자료가 돼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 연질 폴리우레탄, 반경질 폴리우레탄, 경질 폴리우레탄 이 다 끝에 폼이 붙죠. 폼이 붙잖아요. 그래서 폼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TS 핸드북이라고 테크니컬 서비스 핸드북 이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놨어요. 소개를 해놨는데 작은 소책자로 만들었던 건데 이걸 이제 웹에 그대로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거를 인쇄해서 고객들한테 제공을 했었어요. 아주 오래전에. 그래서 요거 책이 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그 기본을 닦는 부분으로 이해하기는 편해요. 그래서 금호 미스 홈페이지에서 이걸 보고 공부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이 책을 그대로 다른 웹에도 올려놓은 데가 있으니까 그냥 금호 미스와 말고 폴리우레탄 핸드북 이렇게 한국말로 폴리우레탄 핸드북 이렇게 검색하면은 유사한 동일한 이제 유사가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책이 나옵니다. 책자가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서 문서 다운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연질도 제가 다운을 해놨거든요. 이렇게 연질 폴리우레탄 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운로드해서 보시면 연질 폴리우레탄 폼 이것도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 해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다 있죠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일단 오늘 저희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연질 폼. 그러니까 이제 이게 폴리우레탄이 폼이 여기 비폼은 제외가 돼 있어요. 이 책자에서는 제가 비폼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시 그 제가 여기 이 책자를 만드는데 관여하기에 실력이 좀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비폼 부분을 제외했고요. 폼 부분은 이제 여러 사람이 맡고 있었고 비폼 부분은 이 당시 저 혼자 맡고 있었어요. 거의. 그 다음에 제 밑에 신입사원. 그래가지고 역량이 딸려서 능력이 안 돼가지고 비폼 부분을 정리를 못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폼만 해놓으니까 더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 연질부터 볼게요. 연질 폴리우레탄 폼. 그러니까 이제 폼은 이 하나 둘 세 가지 경질 반경질 연질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뉘고 있는데요. 이 단어 연질은 이제 플렉서블 유연하다는 뜻이죠. 유연하다. 그리고 이제 반경질은 세미 리지드, 세마이 리지드. 세미라는 것이 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리지드는 경질, 그 다음에 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리지드.
이렇게 해서 나뉘어요. 그러니까 폴리우레탄이라고 하는 응용 분야를 폼만 보면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연질은 이제 약간 스폰지 이런 느낌이에요. 스폰지, 물렁물렁, 아주 물렁물렁하는 스폰지. 여기 그림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흡음재,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그냥 사각으로 잘라놓은 형태, 이런 것들이 다 연질 폼입니다. 손으로 눌러보면 눌러지고 탄성 복원을 하죠. 이렇게 돼 있어. 색깔별로도 있고, 이렇게 이제 침대 매트리스 같은 거, 이런 거 속에 그 표면에 패브릭 속에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매트리스. 메모리 폼도 여기에 해당하죠. 메모리 폼도. 뭐 원료도 나와 있는데, 이제 구글 검색에서 여기 플렉서블 폴리우레탄 폼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면 요 단어, 영어 단어, 그러면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여기 자동차용도 나오죠. 자동차 시트 쿠션. 네, 그래서 가구용도 있고요. 요 내용을 보면 연질 폴리우레탄 폼은 쿠션성이 있어요. 쿠션성.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강도가 있는데 그 중에 신율이 있어요. 잡아 당기면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늘어나면서 힘을 가지니까 인장 강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소재에 비해서 마모성, 내마모성, 이 다른 쿠션 이런 종류에 비해서 마모성이 좋죠. 기계적인 특징이 되게 좋죠. 폴리우레탄이 약간 탄성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리고 셀 구조는 이제 오픈 셀 구조예요. 이렇게 보면은 이제 오픈 셀이냐 클로스드 셀이냐는 요걸 단면을 예리한 칼로 잘라가지고 햇빛에 비춰보면 반짝이면은 이 표면이 반짝이면은 클로스드 셀이고요. 이렇게 반짝임이 없으면 오픈 셀입니다. 그래서 오픈 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연약하니까 클로스드 셀이 되어 있으면 이제 기압을 받아서 수축이 되죠. 외형 변형이 일어나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오픈을 시킵니다. 이제 메모리 폼은 일부가 클로스드 셀이 있죠. 아주 일부만. 그래서 그 외에 이제 거의 대부분의 연질 폼은 통기성이 있어요. 오픈 셀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비중은 밀도는 이제 다양한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조절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가벼운 밀도부터 좀 단단한 어느 정도 단단한 물성을 가질 수 있는 밀도까지 있고요. 여기 이제 특징이 다른 이제 소재들에 비해서, 다른 쿠션 소재들에 비해서 경량성, 그 다음에 양산성이라고 하는데, 가공성이 엄청 좋죠. 가공성, 그 다음에 이제 경제성.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량이고 가공성이 좋으니까 가격이 싸죠. 경량성이. 특히 천연물에 비해서 가격이 싼 거죠. 그렇게 비교할 수 있고요. 주로 자동차, 가구, 사람이 주거하는 환경, 그래서 의식주 중에 주거, 그 다음에 자동차, 요런 데 연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만 해놓으면 용도에 대한 분류예요. 용도에 대한 분류고요. 이게 이제 이런 특징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원료에서 어떤 분리가 있냐. 요게 이제 질문이 많은 거죠. 이런 질문들이. 그래서 폴리올 중에 여기에 쓰이는 폴리올은 뭐고, 이소시아네이트 중에 여기에 쓰이는 이소시아네이트는 뭐냐, 이런 질문하는데, 보통 이제 삼관능 고정이죠. 게시제가 글리세린 그걸로 고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PO를 붙이고, 어쩌다 EO를 붙이고, 요런 것이 여기에 쓰이고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이 연질 폼인 경우에는 폴리에테르폴리올 PPG라고 하는 게 있어요.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3관능이 쓰입니다. 폴리프로필렌 글리콜 3관능이 쓰이고요. 분자량이 그 폴리올의 분자량 평균 수평균 분자량이죠. 3000 이상짜리를 메인 폴리올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성, 기계도 강도라든지 내구성, 내마모성 이런 거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폴리머 폴리올이라는 걸 쓰죠. 폴리머 폴리올은 이제 산이라고 해서 스타일은 아크릴 모노머 이런 거를 이제 이 폴리올 속에 중합을 시켜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고형분이죠. 고분자 중합을, 그러니까 유기 복합화를 시킨 거죠. 유기물 두 가지를 섞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레인포스트 역할, 그러니까 강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레인포스트 개념으로 해서 폴리머 폴리올이 쓰이고요. 이제 탄성이 좀 센 거는 뭐 폴리머 폴리올이 뭐 폴리올 전체의 30%까지도 쓰이고요. 기본적으로 한 20% 내외에서 쓰이고 안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폴리올은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소시아네이트 같은 경우는 거의 TDI 베이스고요. 이제 TM 브랜드, TDI, MDI 브랜드 또는 프리폴리머 형태, 프리폴리머 폴리올을 이소시아네이트에 조금 반응을 시켜서 NCO를 떨어뜨리는 가공성이라든지 물성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요새는 이제 이 쿠션 같은 경우는 이제 OLMDI, 메모리 폼도 OLMDI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그 층간소음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OLMDI를 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로 이제 부드러운 쪽이니까 OLMDI도 OLMDI라 해도 프리폴리머 형태고, 그 다음에 OLMDI 구성 성분 중에 오르소파라, 그러니까 아이소머가 많죠. 이관능, 주로 이관능을 쓰는데 이관능 중에서 오르소파라 이렇게. 그래서 TDI의 유사한 성능을 내기 위해서 MDI도 변성을 한다. 이렇게 해서 원래는 TDI의 3관능 분자량 3000 이상짜리를 쓰고, 이제 거의 표준은 이제 6000 정도 분자량, 그 다음에 조금 이제 고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분자량 8000이나 10,000까지도 이렇게 가고요. 요새 자동차 쪽은 거의 8000 정도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분자량이 길어요. 커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경질, 연질의 이제 반대 개념이죠. 경질. 요거도 이제 그 금호미스에 보면은 경질 폴리우레탄 이렇게 요걸 따왔고요. 여기 보면 단열재인데요. 비교해요. 여기 이제 블럭, 콘크리트, 합성 목재 이런 거 대비해서 경질 폴리우레탄이 이게 두께가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블럭이나 콘크리트 이런 소재들은 단열 성능이 거의 없죠. 그래서 폴리우레탄하고 여기 이제 요새 나온 페놀폼하고 여기 상위 그룹을 차지하죠. 그 밑에 바로 스티로폼이 있고, 그 뒤에 이제 밑에 더 아래쪽은 이제 이 무기 소재들이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단열재류에 많이 쓰이고 있다. 이런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단열 성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기 소재에 비해서 경량성이 있죠. 건축물의 구조인데, 이제 건축물이 이 건축 자재가 무거워지면은 이제 그거를 골조 구조로 견뎌야 되는데, 경량성이 있으면 이제 가벼워지는 거예요. 조금 유리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완충, 충진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 거고요. 특히 이제 건축에 쓸 땐 단독으로는 잘 안 쓰이죠. 다 재료가 복합해서 쓰이는 거죠. 단열재. 그래서 샌드위치 패널이랄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감재가 별도로 붙거나.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외에는 이제 경량 구조재, 그 다음에 완충재 역할을 한다. 이제 교각 같은데 콘크리트와 콘크리트가 연결되는 부위, 붙어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경우에 거기에 이제 완충제 역할로 하는 거죠. 스틸하고 스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건축 재료에서 완충 재료도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실용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단열재 중에서 열전도율이 낮은 류에 속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페놀폼하고 두 경질 폴리우레탄 폼이 쌍두마차로 가장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유기 단열재 시장으로 굉장히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온 영역하고 저온 영역까지도 얘가 이제 포괄해서 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여기 보면 150도 정도까지 고온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아닌데 굳이 잘 안 쓰이는데 120도 정도까지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위성 로켓, 이건 이제 극저온이죠. 초저온 보냉, 그 다음에 LNG 선박 이런 거 이제 마이너스 160도 이 정도까지도 쓰이기 때문에 이 광범위한 영역에서 쓰인다는 거죠. 그리고 제조가 굉장히 편해요. 성형성이 좋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로 가공도 가능하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 이렇게 블럭 형태를 잘라서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파이프 보냉이죠. 이거는 파이프를 보냉하기 위해서 쓰이는 거고요. 이렇게 성형물도 만들 수 있고요. 이렇게 샌드위치 형태로, 여기는 이제
이 합판에다가 파티클 보드에다가 폴리우레탄 폼을 가공한 형태고요. 여기 이제 자유발포 폼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화를 해서 많이 쓰이기도 하죠. 그냥 잘라서 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리지드 폴리우레탄 폼을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얘네들의 원료 특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관능기가 3관능 이상 이렇게 써 있는데 이제 4관능 이상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3관능은 연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단열재 중에서 아로마틱 폴리에스터 폴리올은 이게 난연성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난연성이 크게 요구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 외에 건축 자재는 난연 성능이 요구되기 때문에 아로마틱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많이 쓰여요. 메인 폴리올로. 폴리 이서 폴리올보다 아로마틱 폴리에스터 폴리올 2관능 이상이 쓰이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냉장고 같은 경우는 평균 관능기 4 이상, 분자량이 800 이하인 폴리 에테르 폴리올 이런 것들이 쓰인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로마틱 폴리에스터 폴리올, PA, TPA로 합성한 그런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단열재류에서는 주로 쓰인다. 산업이 다르죠. 가전 쪽은 폴리 에테르 폴리올, 그 다음에 건축 쪽은 폴리 에스터 폴리올. 그래서 폴리에스터 폴리올은 이 범용성, 이 기술이 합성 기술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도 쉽게 원료를 할 수 있죠. 원료 사업을. 그 다음에 이제 반경질인데, 반경질은 세미 리지드, 세마이 리지드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루버라이크, 고무 같은 폴리우레탄 폼. 고무인 것 같은데 고무가 아닌 게 있어요. 근데 고무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고무는 이제 이 터치 필링 이런 게 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오래 쓰면은 고무는 이제 딱딱해지거나 갈라지죠. 근데 폴리우레탄은 고무보다는 훨씬 그런 내구성이 좋죠. 그래서 자동차 내장재에 많이 씁니다. 충격흡수 이런 거. 가구에도 일부 쓰여요. 가구에 이제 표면, 그러니까 이제 모서리 같은데 쿵쿵 부딪히면은 깨지는데 거기를 완충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 이제 이 구글에서 세미 리지드로 해가지고 이미지 검색을 하면 연질이 많이 나와요. 사실은 폴리우레탄이라는 단어 때문에 연질이 많이 나오는데, 굳이 찾아보자면 이런 이 바퀴, 그 다음에 이런 스티어링 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구별할 수 없지만 이런 거는 이제 그 진동 또는 방진제, 진동을 흡수하는 방진제 이런 거, 이런 종류가 있죠. 그 다음 기타 성형물들, 고무 같은 성형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반경질 폴리우레탄 폼은 연질하고 경질의 중간 정도 되고요. 이제 압축 강도, 경도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간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죠. 근데 주로 이렇게 고무처럼 쓰기 때문에 밀도가 높아요. 150kg 메타 3승, 이렇게 1000까지 이렇게 밀도가 높은 이런 것들도 되게 밀도가 높죠.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자동차 내장재인데, 스티어링 휠, 뭐 대시보드, 그 다음에 이제 뭐 박스, 글로브 박스 이런 것들, 그 자동차 안에 고무 같은 느낌의 딱딱한 장식 이런 것들은 이제 폴리우레탄이라고 보시면 맞아요. 네, 이렇게.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고무는 세월이 지나면 자기 물성을 잃죠. 딱딱해지거나 부서지거나. 폴리우레탄은 오랫동안 본연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유동성이 좋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형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성형물이 많기 때문에 유동성이 좋아야 되고, 충격 후 회복성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저밀도 및 속공화 가능하고, 이건 이제 생산성하고 연결되는 거고요. 저밀도라는 얘기는 아무래도 고밀도 제품이 많은데 이제 원료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요걸 좀 더 같은 스펙에서 같은 물성을 내지만 점도가 좀 밀도가 좀, 원료가 조금 덜 들어가는 쪽이 유리하다, 이런 특징이 있죠. 이건 이제 성형에 관련된 이야기고요. 기본적으로 요런 이 ISF라고 하죠. 인테그럴 스킨 폼 해가지고 스킨이 있고 가운데 폼이 이렇게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이
반경질 폴리우레탄 폼인데 이거는 이제 전체 시장이 큰 시장이 아니라 틈새 시장이죠. 고무와 어떤 탄성체 엘라스토머들의 이 고급 소재 이런 쪽에 이제 폴리우레탄 반경질이 쓰인다. 그리고 이제 여기하고 여기 중간이니까 관능기는 이제 연질 폴리우레탄처럼 글리세린 삼관능에 분자량이 이제 3000 이하, 이제 좀 낮으면 이제 1000 뭐 이런 것까지도 내려오죠. 그래서 폴리오를 이제 두세 종류를 섞어서 분자량 낮게 컨트롤해서 만들기도 하죠. 메모리 폼 중에서도 굉장히 지지력이 필요로 한 메모리 폼은 이렇게 돼가죠. 반경질 느낌의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제가 연질, 경질, 반경질을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폴리에테로폴리올의 관능기를 얘기했는데 이 게시제인데 관능기라고 하는 건 게시제가 만들죠. 여기에 이제 EO, PO 주로 이제 PO가 붙고 EO가 이제 블록으로 붙거나 말단이 붙거나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관능 같은 경우는 제가 얘기를 안 했죠. 이관능은 그 폴리에스터 폴리올이 이관능만 얘기했지. 폴리이서 폴리올, 에테르 폴리올에서는 이관능은 주로 비폼, 이건 접착제 이런 거, 페인트 또는 이제 이 폼이 아닌 엘라스토마 이런 쪽. 그다음에 이제 그 PUD랄지 신발용 또는 그 합성 피혁 이런 쪽에는 이관능이 쓰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뒤쪽으로 언급한 PUD 합성 피혁 이런 거는 이제 이관능인데 폴리 에스터 폴리올이죠. 아디픽 엑시드. 근데 요게 이제 이런 것들은 물은 잘 안 쓰입니다. DPG, DG 또는 EG 이런 것이 이제 쓰여서 여기에 PO를 붙여가지고 접착제 주로 접착제 바인더 이런 걸 만들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글리세린 베이스의 연질 반경질이고 이게 TMP가 이제 글리세린의 별도 조금 다른 성형 좀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TMP. 그 다음에 트리에탄올 아민은 이제 반응성이 빨라야 되는 곳에 이제 쓰게 되죠. 삼관능인데요. 그래서 이 밑에 두 개는 이제 별도로 스페셜한 용도고요. 글리세린에 PO가 많이 붙고 EO를 조금 붙여서 연질, 반경질에 주로 쓰이고 연질과 반경질은 주로 분자량으로 컨트롤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주로란 말 단어를 썼어요. 제가 주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사관능 이상 펜타 에리스리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주로 슈크로스하고 글리세린을 섞어서 한 사관능 이쪽에 경질이고요. 그 다음에 솔비톨하고 물 또는 글리세린 섞은 관능기 사관능 이상 이런 게 이제 경질에 쓰이고 요런 경우는 펜타 에리스리톨 이건 아주 특수하게 쓰이고요. 거의 안 쓰이죠. 그 다음에 이제 반응이 빠른 경우에 이렇게 톨루엔디아민, 에틸렌디아민 주로 이제 스프레이 뿜칠 단열재 할 때는 이제 에틸렌디아민하고 톨루엔디아민을 써가지고 반응성을 땡기죠. 그 다음에 이거는 MDA인데 디아미노 디페닐메탄 요거는 이제 MDA인데 MDA는 잘 안 써요. 이거는 이제 원래 그 MDI 원료이기 때문에 MDI로 만들어 파는 게 MDA로 파는 것보다 더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중간체로 폴리올 원료로 빼지는 않아요. 예전에 일본에서는 이걸 썼다고 들었는데 성형성 때문에 근데 톨루엔디아민으로 오르소 OTDA죠. 오르소 톨루엔디아민으로 충분하죠. 충분하게 그 반응성 땡기는 아로마틱 폴리 에테르 폴리올이 되죠. 그래서 사관능 이상인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질 가전용이죠. 가전용은 거의 7, 80% 이상 슈가 글리세린 사관능 이상 요걸 쓰고 그 다음에 톨루엔디아민 하고 이오 붙인 요런 거를 이제 경질 쓰고 빠른 반응성 그 다음에 에틸렌디아민은 스프레이 쪽 이렇게 쓰고 요새는 이제 스프레이 쪽도 난연 요구되기 때문에 폴리에스터 폴리올을 많이 쓰죠. 1차 알코올 그 다음에 이제 솔비톨이 이제 별도로 특수하게 좀 쓰이는데 솔비톨 베이스 특징은 이제 셀을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 특징이 있어서 LNG용이랄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연속 판넬이나 이런 데서 셀 레귤레이션용으로 이제 첨가해 쓰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 DEG 글리세린, 그 다음에 톨루엔디아민, 그 다음에 솔비톨, 수크로스, 이 정도로 이제 폴리이소폴리올 게시제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제 폴리에스터 폴리올은 여기 이제 그 금유미스에 여기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가져와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이거였고요. 그럼 여기 이 책 쭉 설명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폴리에스터 폴리올 요거 가져왔고요. 요거. 그래서 금호미스의 여기 폴리에탄 개요, 핸드북의 개요, 여기 있는 것들을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원료들도 있죠. 다른 원료들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폴리에스터 폴리올 보면은 이게 이제 조성물로 해서 디올 이렇게 에틸렌 아디페이트, 부틸렌 아디페이트 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있고 1,6 헥산 아디페이트, 이거는 이제 아디페이트는 아디프산이에요. 아디프산, 아디핀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알코올, 에틸렌 글리콜, 부틸렌 글리콜, 에틸렌 부틸렌 글리콜, 1,6 헥산 다이올, 이런 것들이 이제 알코올이 붙어가지고 반응해서 수산기가를 이렇게 낮게 형성이 돼 있죠. 엘라스토마로 만들고 인조피혁, 합성피혁. 이거 다 옛날 자료인데 이거 사실 제가 검증했어야 되는데 어디서 따왔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냥 요거 무시하고요. 무시하고 아디페이트류가 주로 이렇게 코팅제, 엘라스토마, 합성피혁 이런 게 쓰인다. 접착제. 그리고 이렇게 OH배를 좀 높이면 이제 도료라든지 이렇게 반경질 폼, 경질 폼에도 쓰인다. 경질 폼에는 말씀드렸지만 아디핀산이 아니고 푸탈산이나 푸탈리건 하이드라이트죠. 무스푸탈산, 그 다음에 TPA, 테르푸탈릭 엑시드, 이런 것들이 쓰인다. 테르푸탈릭 엑시드가 이제 고난연성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아디프산이 주로 이제 이렇게 그 엘라스토머 쪽, 엘라스토머릭한 부분에 쓰이고, 그 다음에 경질, 고난연성, 예, 아로마틱 폴리에스터 폴리올에 쓰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질, 반경질 관련해서 폴리올 이렇게 했는데, 당연히 이제 이 에스테르 폴리올 요런 쪽에 탄성체로 쓰이는 쪽 이소시아네이트는 좀 부드러운 이소시아네이트가 쓰겠죠. 그래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좀 딱딱한 부분에는 MDI도 쓰이고 TDI도 쓰이고, TDI 다 이제 프리폴리머 형태로 쓰이죠. 쓰이고, 그 다음에 알리페틱 이소시아네이트 이런 것들도 쓰이고요. 도료 같은 데도 알리페틱 이소시아네이트가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이제 폴리올을 좀 부드럽게 만들 것이냐, 이소시아네이트를 좀 부드럽게 만들 것이냐, 둘 다 부드럽게 만들 것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아로마틱에서 알리파틱으로 중간에 TDI 거치고, 이렇게 이소시아네이트도 달라진다는 점이 있어요. 이소시아네이트는 별도로 자료 안 가져왔어요.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연질, 경질, 반경질, 그 다음에 관련된 폴리올, 그리고 응용 분야 정도까지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자, 자료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